좀 주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또는 주요 국가의 싱크탱크 또는 뭐 연구기관들이 혹시 뭐 몇 군데 있을까요? 그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은 그 시대에 그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제 자기네들이 아까 홍 목사님 말씀대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착안해서 얘기를 다루되, 이게 이제 다 세계 속의 자국의 영향력의 범위, 또 관심의 범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구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는 사실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미국만큼 관심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시대에 어떤 지리적인 혹은 지역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그건 국가들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개 밑에 쭉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국가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떤 전략을 목표로 하고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 이익에 더 맞다. 이런 그 기본 전제가 뭐 기본 전제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게 참 좀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은, 국가는 왜 행동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답을 하죠. 그런데 국가 이익은 이것이 국가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국가 이익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은 뭘 해야 되는가? 아프간 사태는 왜 생겼고 아프간의 철수 상태가 뭐 아주 우아했느냐, 너무 뭐 흉물스러웠느냐에서부터 아프간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미국 내의 싱크탱크들이 다양한데 각각 보는 관점들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말하자면 국익의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다른 해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특정한 싱크탱크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기가 힘든데, 뭐 다양한 형태들의 싱크탱크들이 있고, 싱크탱크가 주로 기본 국가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데가 가장 활발한 데는 어쨌든 미국, 이거 워싱턴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공성을 가지고 좀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세계의 정치에 좋은 통계를 내고 이러는 데가 사실은 스톡홀름의 시프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내고 있는 이를테면 세계 정치의 뭐 군사력의 비교,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의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스웨덴이라고 국가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는, 그 객관성을 인정받는 싱크탱크가 있죠. 그래서 시프리 같은 연구원이 한국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스웨덴 정부로부터 이게 자금 지원을 받고는 있을 텐데, 그러나 상당히 독립적인 연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서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Watching the Korean Watchers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뭐 이런 글도 쓰고 토론에 나와서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보기도 하고, 영역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한반도 전문가일까? 뭐 예컨대 북핵, 뭐 핵 이런 쪽에서 이제 쭉 그 커리어를 쌓은 분들도 있고, 정보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쌓은 분들도 있고,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연구를 하던 와중에 또 한국을 좀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진짜 말 그대로 한반도 한국을 얼마나 잘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하고 이제 교신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특히 미국 정계에서는 어쨌든 싱크탱크의 발언력이나 또 그분들이 회전문을 돌아서 어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하게 이제
정확하게 또는 충분하게 교류를 하는 게 참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좀 글로벌 프로젝트가 필요하겠다. 또 꼭 미국에만 있겠느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다. 그랬던 기억이 그거 나서. 한번 추진해 보시죠.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워싱턴의 전략 대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좀 허탈감 같은 게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 이제 재미교포 뭐 재미교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 싱크탱크에 소속된 미국의 대학에 소속된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한국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였고 의도적으로라도.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 우리의 현재의 좌표,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볼 때, 그 사람들 북한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게 그 지식들이 조금 뭐 좀 일천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만들고 주도해 실천하는 데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상당히 허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국 할 때마다 오는 것은 꼭 그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일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국을 봐요. 중국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국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편견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식 공공 외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뭐 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KF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KF가 이게 미국에 대해서 쓰고 있는 예산의 영역에서 보면 굉장히 뭐 일본에 비하면 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이게 쓸 것이냐, 어떻게 더 늘려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 사람들 한반도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략 대화를 할 때도. 너무 단순 전제, 너무 단순한 논리에 의 렌즈를 끼고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리안 워처스를 We watching you. 난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뭐 한번 여기서 하건 경인사에서 하건 어디 다른 데서 하건 혹은 우리 전략 연구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도 한번 쭉 1년에 한 번씩 한번 해서 이 사람이 한 발언이 뭐가 잘못된 걸 한번 리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싱크탱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나름의 국가 전략적 목표가 달라지는 거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싱크탱크 차원에서도 교류의 대상 또는 같이 이제 협업의 대상 때로는 뭐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야 하고 근데 이게 그건 아마 뭐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성장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 대화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는 단순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다보는 한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전략가들의 목표, 이상, 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 과정들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해방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이해할 때 이게 주한미군으로 오는 군인들은 단 하나의 책, 누구죠?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책, 그거 하나만 읽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단편적인 이해인데 한국 사회를 아주 너무 좁게만, 너무 작은 렌즈로만 보려고 했던 시기들도 있었죠. 거기서 조금씩 우리가 렌즈를 키워왔던 거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는 좀 나을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들은 어떤 걸 좀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제안이실 수도 있고 조언이실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의 주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죠. 저는 이제 뭐 학교에 오래 있었고 연구 논문도 제가 작년에 퇴임할 때 보니까 한 100편 정도를 썼고 뭐 책도 뭐 상당히 쓰고 그랬는데 되게 우리나라에서의 이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아카데믹 커뮤니티하고 정책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러니까 정책의 실천 그룹, 그 프랙티셔너라고 부르는데 이 그룹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지식인, 학계이라는 말이 주는 좀 엄격함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의 고고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현실 정치, 정책 영역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퓨어한 아카데믹한 걸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아탑에서의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학교에서만 지식에 관련된 일만 하지 학교 바깥에 있는 일을 개입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배관시하는 이런 문화가 어느 대학이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학이고 국제정치이고 공부는 외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근데 늘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어디 제가 역사를 조금 해서 그런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지점에 좌표 좀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 거는 내 머릿속에는 보이는데 이걸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냥 논문 쓴다고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근데 이제 그런다고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국가의 미래구상, 뭐 국가의 전략적 방안 이런 거는 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저의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고민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고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게 알렉산더 조지라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영어로 된 책이 그것도 나온 지 오래된 책입니다. Bridging the Gap이라는 책이 있어요. Bridging the Gap이라는 게 이게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어쨌든 가교 역할이 뭔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미국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아카데믹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프랙티셔너 그룹 사이에는 서로 경쟁, 오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들은 학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표현이 공부 안 한다. 통찰력이 부족하다. 피어 리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에만 의존한다. 예. 고시 합격할 때의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평가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정책에 있는 사람들은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 보고 현실을 모른다. 먹물이다. 이게 뭐 너무 붕 뜬 얘기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호 비방적인 상호 비판들은 미국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알렉산더 조지가 내놓은 그 아이디어가 이걸 이 두 그룹 사이에 브릿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티오리인데 그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전략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고 이게 전략적인 사고에 의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얇은 책인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전략이 결국은 이게 뭐 이론과 아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 영역에서 뭔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전략적인 것으로 확장을 하고 그 전략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게 담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담론의 영역에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정책들이 실천되게 되면 현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론과 현실 사이에 그 이루어져 있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끊임이 없이 단절이 없이 그냥 무언가로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략이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를 그로부터 얻었고 그걸 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정치학을 공부를 합시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잘 살고자 이거는 아주 작은 거고 뭔가 나도 of my time, man of my time, 나는 이 시대의 사람, 또 이 나라의 사람, 이 아까 얘기한 윌슨과 케네디의 얘기인데요. 이게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비슷한 거를 이제 취임사에 썼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과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잘 진단을, 그러니까 좌표를 진단을 잘해야 나갈 방향이, 처방이 생길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한 단계 더 가면 이게 이제 진단은 분석이고 처방은 약간 규범적인 방향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진단할 때는 냉정하게 합니다. 네. 냉정하게 아주. 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전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전망을 저는 이제 전망이란 말 대신에 이를테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전망, 한미 관계의 전망 이렇게 뭐 해서 그렇게 서로들 뭐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전망이란 말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까? What should be done? 그러니까 전망은 그냥 단순히 이럴 것 같다는 좀 무덤덤한 관찰이잖아요. 근데 뭘 해야 할까는 상당히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이게 진단은 냉정하게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처방인데 처방은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꼭 환자를 살리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좋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냉정해야 되지만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게 전략이 처방 영역에 이르면 뭔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 그냥 단순히 무덤덤한 전망이 아니라 열망, 희망, 의지, 규범 이런 것들이 전략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이론과 이 사이에 뭐 놓여져 있는 갭, 이 문제를 떠나서 나는 아까 윌슨의 문제, 윌슨의 말, 존 F 케네디의 말처럼 이 시대 젊은이들은 다 그 시대를 위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국가를 위한 인재여야 된다. 이걸 좀 약간 패러디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략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를 위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전략 연구자들은 공적 영역, 내가 이 전략 연구 잘해서 월급 얼마 받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연구는 사적 영역의 비전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조직, 커뮤니티, 공동체, 이것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에 관한 이 냉정한 판단에서부터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열정 어린 좀 비전 같은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적 인물이어야 된다. 공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정부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원들이 있고 예산을 주고 있는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평가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연구원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이제 전략 연구를 하는 전략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들이 가져야 하는 것을 충분히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평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흔히들 효율성만 생각하면 그냥 양적 평가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썼느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평가는 쉬워지고 아주 효율적이 되는데 내용에 있어서의 이게 이 시대에 과연 경인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이 시대에 필요한 연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평가가 어떤 평가 방식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류의
그 고민들이 아마 경인사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경인사하고는 관계는 직접은 없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리는 사적 영역에서 연구하지만 연구의 주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외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여기 와서 그 사이에 공부했던 정치학의 그 또 다른 모델을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좀 뭐 대단히 뭐 여기 연구원장으로서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